자, 제이야, 안녕. 자,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일단 봤고요. 자, 오늘은 속도와 미분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자, 속도가 미분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첫 번째는 속도와 가속도가 이제 미분이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딱 오늘 배울 내용.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사실 얘는 조금 이따가 미룰 수도 있는데, 자, 우리 시각에 대한 함수의 순간 변화율이라는 걸 볼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각이 지나갔으면 자, 넓이와 부피에 대한 자,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시각에 대한 함수의 순간 변화율을 부제를 달아줄게. 자, 길이, 넓이, 부피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마 2번은 좀 많이 뒤로 미룰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제목만 미리 써놓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예고하는데 일단 수업은 두 개로 분리가 돼서 자, 녹화가 될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속도와 가속도가 어떻게 미분이랑 관련이 있냐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제이야, 일단은 그냥 우리가 속도 말고 속력이라는 걸 한번 해보자. 자, 우리가 중학교 때 속력이라는 건 뭐라고 배웠냐면, 자, 시간분의 이동거리야. 이렇게 배웠어. 자, 그래서 시간이 걸린 소요시간, 이동한 거리, 플러스 해서, 자, 시간도 플러스 개념, 이동거리도 플러스 개념이라고 해서 속력은 항상 양수로 표현이 되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자, 속력의 자, 조금 더 엄격한 개념으로 들어가주면 속도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 자, 속도라는 건 뭐냐면, 자, 시간분의, 자,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위치 변화량. 자, 시간도 그냥 시간이라고 안 할게. 자, 시간 변화량분의, 자, 위치 변화량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자, 얘가 무슨 뜻이냐면, 자, 속력이라는 건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지금 현재 위치가 제로 지점이라고 있을 때, 내가 이만큼 이동했어요. 거리를 이동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자, X 시간 소요됐어요. X 시간? 시간이니까 T라고 할게. T 시간 소요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속도라는 건 뭐냐면, 자, 내가 현재 위치가 여기야. 그치? 속력으로 보면 여기가 제로 위치겠지. 안 움직였으니까 제로인 거야. 꼭 제로는 아니어도 돼. 내가 현재 여기에 있는데, 자, 내가 오른쪽으로 움직일지, 왼쪽으로 움직일지 아무도 몰라. 하지만 이때 시간은 t만큼 소요할 거야. 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시간은 t만큼 소요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이쪽 푸른 쪽을 살펴보면 시간 변화량은 플러스로 이동을 했고 왜냐면 시간은 째깍째깍 가면 플러스잖아. 위치 변화량은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수학에서 오른쪽은 플러스구나. 속도가 플러스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자, 우리 빨간색의 상황을 여기를 한번 살펴보면 시간은 째깍째깍 갔으니까 일단 플러스겠지. 그런데 위치가 나의 왼쪽, 수학에서 왼쪽은 음수라고 표현하잖아. 그래서 속도를 음수로 표현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 속도라는 건 방향이 입혀져 있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속도라는 건 방향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 속력이라는 건 방향이라는 개념이 없어. 그래서 자, 속도라는 이동량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내가 지금 현재로부터 얼마만큼 움직여 있는지에 대한 그 위치의 그 플러스 변화량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속력과 속도의 차이를 이 뭐 부수적인 것들을 다 제외하고 절대값의 개념 그리고 방향이 입혀진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속도라는 걸 보면 우리가 자동차를 붕 타고 간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자, 엑셀러레이터를 밟았을 때랑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랑 속도가 뭔가 속도가 순간 다 다르단 말이야. 자, 우리가 수학에서 예전에 말했었던 등속도 운동이라는 거, 그러니까 속도가 같은 거, 시속 60km로 30분을 갔어. 이런 건 실제 일상에서 불가능해. 왜냐하면 60이라는 속도로 우리가 기계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고 자, 자율주행 자동차도 아니고, 뭐야? 그냥 그 속도로 꾸준히 맞춰서 가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일상에다 접목시키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우리 지금 이 순간의 속도가 어떻게 되냐?
지금 이 순간의 속력이 어떻게 되냐? 자, 순간이라는 개념을 입힌다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수학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 라고 아이디어를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랑 뭘 공부할 거냐면 속도를 공부할 거야. 왜냐하면 속도를 열심히 공부해서 절대값을 씌우면 자, 절대값을 씌우면 뭐가 되니까? 속력이 되니까. 그래서 속도로 그냥 열심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시간 변화량, 위치 변화량이라고 표현을 했어. 근데 그 위치를 선생님이 그냥 x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시간은 t의 약자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타임의 약자 t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변화량분의 위치 변화량 선생님이 x만큼 변화했어 라고 할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자, 얘를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자, 선생님 여기가 자, 무슨 축? t축. 여기가 뭐다? x축이라고 표현을 할게. 자, 왜냐면 t에 따라서 x가 변화하기 때문에. 자, 얘가 움직이는데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우와, 그러면 선생님 얘가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뭐라고 할 거냐면 여기가 t1 자리에서 t2 자리까지 가봐. 제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의 x가 x1이고 얘가 x2예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얘가 뭐다? 시간의 변화량. 얘가 뭐다? 자,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해서 자, 짠. 이런 직각삼각형 상태에서 사실 직각삼각형은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우리 이런 상태에서 자, 뭐다? 이러한 직선을 그려준단 말이야.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을 그려주고 그랬을 때 이 직선이 갖는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해서 자, 뭐다? 평균 속도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야. 뭐라고? 얘 직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한다고? 평균 속도라고 한다고. 자, 우리가 옛날에 평균 변화율이라고 표현했던 걸 이제 속도 개념을 입힌 거야. 왜냐하면 시간분의 거리라는 개념을 쓰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간분의 거리라는 개념을 쓰기 때문에 뭐다? 시간분의 거리, 속력. 그런데 방향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속도. 그러면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평균 속도.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서 쟤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우리는 미분을 할 거기 때문에 얘가 점점 T2가 나한테 다가오면서 결국은 T2가 T1과 같아지게 된다면 순간적으로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 순간 변화율은 어떻게 되냐? 순간 속도는 어떻게 되냐? 라는 걸 궁금해 하란 얘기야. 자, 그랬을 때 순간이라면 뭐라고 쓰면 되냐면 리미트 델타 t가 제로로 와라. 왜냐면 t에 따라서 x가 변하니까 t만 제로로 밀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얘를 간단한 문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얘 미분했네. 분모용으로 가고 분자용으로 가네. 그래서 dt분의 dx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선생님 제 미분인데요? 미분이라고 그랬으니까 f 프라임 t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선생님 이해 안 돼요? 자, 라는 경우를 대비해서 그래프 예쁘게 그려서 한 번 더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어디 갔냐? 왜 안 잡혀? 오케이. 자, 그러면 그래프를 지금처럼 현실감 있게 막 지직 이렇게 안 그리고 선생님 뭐라고 그릴 거냐면 그냥 자, 속도가 마이너스일 수는 없으니까 제로인 시작 자, t가 제로인 t는 마이너스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t가 제로에서 시작해서 그래프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표현해 볼까? 너무 완만하다. 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선생님이 t에 따른 x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x는 ft야.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은 이 지점을 뭐라고 할 거냐면 t라는 지점이라고 표현할 거고 자, 이 지점은 t 플러스 델타 t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점에서 자, 여기 나는 왜 점을 진하게 찍었을까? 자,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시간이 변화하면서 짠짠짠짠짠짠. 자, 위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위치를 선생님이 뭐라고 할 거냐면 ft와 ft 플러스 델타 t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이 제이야 우리 평균 변화율 먼저 구해보자 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우리는 저 빨간 선의 기울기를 알아내기 위해서 뭐다? 직각
삼각형을 그리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이 가지는 빗변의 기울기를 측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긴 델타 t예요. 선생님, 여기는 t 플러스 델타 t에서 ft를 뺀 값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서 선생님이 저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알아내라 라고 했을 때 제이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t 플러스 델타 t라는 자, 가로축의 변화량 델타 t에서 t를 뺀 가로축의 변화량 분의 자, 뭐다? f t 플러스 델타 t에서 자, f t를 뺀 y축의 변화량. 선생님 뭐라고 했어? 얘하고 얘랑 똑같고 얘랑 얘랑 똑같은 상태면 미분을 부르는 값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자, 우리 이 미안 델타 t라는 값을 점점 0으로 가까이 가게 해봐. 델타 x라고 썼어. 이게 바로 습관의 무서움. 자, 델타 t라는 아이를 0으로 가까이 가게 해봐 라고 하면 요 크기가 작아진단 말이야. 그럼 이 순간 t로 오는 무엇을 표현할 수 있다? 기울기를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 식을 한번 따라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 분의 보다 ft 플러스 델타 t 빼기 ft라고 표현이 되는 이 식은 뭐야? t라는 점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 지점에서의 미분값이니까 ft라고 쓸 수 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y는 fx라는 그래프에서 얘를 미분을 해서 자, y는 f'x라고 쓴다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다 그랬어? dx분의 dy라고 표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야. x라는 문자로 표현된 y는 이라는 식을 미분했어.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x라는 문자로 표현된 y는 이라는 식을 미분했어.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앞으로 응용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가 될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은 t라는 식으로 표현된 x는 이라는 식을 미분했어.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t라는 문자로 표시된 x는 이라는 식을 미분했어.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다? 순간 속도는 어떻다? x라는 거리를 시간으로 미분한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뭐라고? 순간 속도, t가 1이 되는 순간의 속도를 구하여라. 라는 건 뭐라고? 자, 순간 속도라는 건, 자, 그 거리를 시간으로 미분한 것이다. 시간에 해당하는 문자로 미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앞으로 순간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시간이라는 문자로 미분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속도를 얘가 결론이 아니지. 속도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미분으로. 자, 속도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밑에 그래프로 설명이 완성이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네모를 못 그리네. 왜 박스가 안 만들어지지? 자,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지금 방금 설명한 건 뭐다? 속도의 순간 속도를 구하는 값이야. 자, 엄격하게 말해줘야지. 자, 얘는 순간 속도. 왜냐하면 평균 속력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순간 속도를 구하는 공식을 알려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는 순간 가속도. 수학에서 그냥 가속도라고 표현을 해. 왜냐하면 t가 1인 지점에서의 가속도. 그러니까 그 1인 순간을 한글로 직접 써주지 않는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진짜의 의미로 순간이란 말을 붙이지만 실제로 수학에선 계속 가속도라고 표현이 될 거라고.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가속도라는 개념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다가 속도라고 한글로 써드릴게요. 속도가 시간은 제로에서부터 시작하겠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볼 거야. 말했잖아. 속도는 늘 일정하지는 않다고. 그죠? 속도는 우리가 엑셀러레이터를 밟을 때마다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속도가 늘 일정하진 않아. 이렇게 울퉁불퉁 왔다 갔다 하는 속도 안에서 내가 힘을 얼마나 더 가했냐라는 거야. 그 가짜가 뭐야? 더할 가짜야. 힘을 얼마나 더 했냐라는 거야. 힘이 플러스가 되면 속력이 빨라지고요. 힘이 마이너스가 되면 속력이 느려진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이때 방향의 개념을 고려하면 가속도, 왜냐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고려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가속도라는 말을 씁니다. 가속력이란 말 아닙니다. 가속도라고 씁니다. 그랬을 때 가속도라는 건 added 블라블라라는 단어에서 기인해서 A라고 주로 문자 표현을 합니다. 여기다가 뭐라고? A라고 주로 문자 표현을 한다고 뭐 added 블라블라블라 이런 건데 내가 단어가 지금 기억이 안 나. 어쨌든 그래서 A라고 가속도를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속도, 순간 가속도, 순간적으로 속도가 얼마나 더해지고 있느냐, 순간적으로 속도가 얼마나 변하느냐. 봐봐. 순간적으로 거리가 얼마나 변하느냐를 찾았잖아.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미분하면 순간적으로 얼마나 변하냐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그래프 자체는 뭐다? t의 변화량분의 뭐의 변화량? 자, 속도, v의 변화량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야. 수학에서 속도 v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랬을 때, 자, 위에서 뭐 충분히 설명은 길게 했으니까 얘는 좀 짧게 칠게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인데 그 시간이 0으로 가서 순간적으로 다가오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 나는 t라는 식으로 표현된 v는 이라는 식을 미분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얘는 f 뭐라고 표현을 못해요. 그냥 v prime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왜냐면 내가 여기를 속도라고 한글로 써놨지만 일단 속도라고 한글을 왼쪽으로 미루고 자, 이 그래프를 v라고 표현을 하면 얘는 v는 뭐 t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있는 식이기 때문에 자, 뭐라고? t라는 문자로 표현된 v는 이라는 식, t라는 문자로 표현된 v는 이라는 식을 미분했어 라고 하고 그 미분은 v'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다? 순간 가속도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시간 t에 있을 때 그 지점에서의 속도 그래프의 미분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결론 드릴게요. 여기서 자, 이 결론만 기억하셔도 실제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해석을 하라고 지금까지 스토리텔링을 해드린 거고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거리식을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속도가 나오고 속도에 절대값을 씌우면 속력이 나오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속도식을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가속도가 나온다.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는데 얘를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 거리식을 미분하면 속도식이 나오고 그 속도식을 또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거리식을 2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는구나 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너무 지저분하게 필기가 된 것 같아서 자, 선생님 오늘 이상하게 뭐 딴 날도 한글이 별로 예쁜 편은 아닌데 오늘 이상하게 한글이 더 안 예뻐서 자, 타입으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거리식을 미분 표시만 좀 이따 하고 미분을 하면 뭐가 된다? 속도가 되고 자, 우리 얘도 자, 속도에다가 자, 절대값은 내가 좀 이따 그거 펜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속도를 절대값을 씌우면 속력이 되며 여기에서 뭐다? 속도식을 자, 미분하면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된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거리식을 자, 미분하면 속도식이 되고 자, 속도식을 다시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기 때문에 자, 거리식의 이계도는 왜 지워지지? 거리식의 이계도는 가속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선생님 뭐라 했어? 거리식을 미분하면 속도, 속도식의 절대값 씌우면 속력. 자, 속도식을 미분하면 가속도. 자, 거리식을 미분하면 속도고 그걸 다시 미분하면 가속도니까 이계도하면 가속도.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작 지점에서 배운 건 요것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얘를 조금 이쁘게 자, 이왕이면 정리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네가 나중에 보기 좋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따가 자,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자, 방금 전에 했었던 자, 거리식을 미분하면 속도식을 절대값 씌우면 속도식을 미분하면 거리식을 2번 미분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고 거리라는 식은 선생님이 뭐라고? t라고 표현된 x는 2라는 식을 미분을 한 거야 라고 표현을 하고 자, f't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속도 v라고 기호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
자, 우리 V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속력은 수학으로 기호가 없어. 그냥 속력이라고 한글로 써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뭐라고 할 거냐면 속도식을 미분하면 가속도다. 자, 그런데 그 속도식을 미분할 때 뭐라고? t라고 표현된 뭐다? 속도라는 식을 미분한 것이다. 라고 해서 얘가 가속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를 선생님이 왜 땡겼냐면 가속도는 이라고 써주고 싶어서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가속도는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자, 우리 dt분의 dx라는 거리식을 dt분의 자, d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 여기를 다른 색깔로 표시해 줄게. 이미 미분된 식인데 저 식은 t는 뭐 t 블라블라로 나와 있을 거란 말이야. t 블라블라로 나와 있는 나 그 식을 미분할 거야. 기호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뭐다 그냥 속도를 미분한 거야.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돼요. 마지막 기호는 사실 나중에 미적분에서 중요하게 한번 다룰 거니까 지금은 그냥 구경만 하시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짠! 나 오늘 네모를 못 그리는 병에 걸렸니? 짠! 네모를 그리고 싶다. 짠! 자, 성공. 자, 그래서 우리가 자 뭐다? 거리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의 절대값 씌우면 속력,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거리를 두 번 미분하면 가속도라고 해서 자, 이 내용을 정리를 했고 이 내용들은 다 뭐다? 순간 가속도, 순간 속도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제 좀 문제를 풀 거라서 아까 제목 적어놨었던 거를 조금 밀어놨고요. 자, 그러면 짠! 우리 속도가 속도와 미분에 대해서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8-1번이 아주 대표적인 문제야. 사실 얘를 풀 줄 알면 조금 과장을 하면 수능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 줄 알게 돼. 왜냐면 다 이 문제에서 기인해서 응용한 거라서 그래. 자, 그러면 8-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상 30m의 높이에서 매초 25m의 속도로 똑바로 위로 던진 돌의 T초 후. 이거 중학교 때 되게 많이 봤던 그 그림이야, 니들. 자, 제이야, 여기 보시면 짜잔, 우리 얘가 지상 30m 높이가 있어. 그런데 자, 우리 매초 25m의 속도로 땅에 수직인 상태로 그냥 위로 던진 거야. 똑바로 위로 던지는데 저항이라는 게 존재하고 중력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 딱 도달하고 나면 바닥으로 톡 떨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심지어 얘가 이동하는 동선을 이렇게 식으로 주기까지 해. 그러니까 식을 세우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쟤는 그냥 식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얘 X는 아니고 H는 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머 나 이거 왜 지웠어? 왜 그러냐면 얘는 이동거리가 상하야. X는 이동거리가 이렇게 좌우기 때문에 X라고 준 거고 위아래로 움직인 거야. 그래서 그냥 H 자체가 그냥 이동한 거리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때 T에다가 0 한번 넣어봐. 그럼 뭐야? 30에서 시작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어. 얘의 초기 위치를 알 수 있도록도 식이 이미 다 구성이 돼 있으니까 고민하지 말고 쓰십시오.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지금 속도들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위치, 그러니까 거리를 미분해야 속도식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h를 미분을 할 거예요. 뭐에 대해서? t라는 문자에 대해서. 자, 나는 최고 차항부터 쓰는 게 정신건강에 이루어, 내 정신건강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H'이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V, 자, 위로 올라가는 속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얘가 2초가 지나가면 속도가 마이너스로 떨어져. 왜냐면 여기다 2 넣으면 딱 0 되잖아. 3초 넣으면 음수잖아. 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야. 오케이? t가 2인 지점에서 가장 높은 높이를 가진다라는 표현이기도 해. 그래서 가장 높이 올라갈 때의 시간을 구하라고 하면 뭘 구하면 돼? 얘가 0이 되는 지점. 턴하는 지점. 속도가 0이 된다라는 건 빠바바박 달려가다가 이쪽으로 턴해야 돼. 그러면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변한다. 네가 알고 있는 상식 안에서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변하는 연속성을 가질 때 그 가운데 0을 지나간단 말이야. 방향 전환이 되는 데서 기울기가 0. 즉 속도가 0이 되는구나. 이걸 센스로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던진 지 2초 후, 던진 지 3초 후의 속도를 구하래. V2라고 표현을 할게요. 넣어보세요. 0. V3 몇이야? 마이너스 10.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수능에서는 얘로 태클 걸릴 일은 없지만 속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리 단위 미터, 시간 단위 초를 써주셔야 돼요.
자, 거리 단위 미터, 시간 단위 초. 수능에서 태클 안 걸리니까 그냥 이 정도는 센스로 알아두자라고 하는데 1, 2, 3, 4, 5번에 얘가 미터 퍼 초가 아니라 미터 퍼 분으로 나올 수도 있고 킬로미터 퍼 분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단위 변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단위 잘 챙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답은 반드시 보기 안에 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이 돌이 땅에 떨어질 때의 속도. 땅에 떨어진다라는 건, 땅에 떨어진다라는 건 뭐다? h가 0이 된다라는 뜻이잖아. 자, 그래서 30 플러스 25t 빼기 5t 제곱이 0이 되는 순간을 찾을 건데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눠줄게요. t제곱 마이너스 5t 빼기 6은 제로. 6, 1, 마이너스 이렇게 걸어야 되겠네. 자, t가 마이너스 1초일 때 t가 6일 때 얘가 30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시간이 막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야. 근데 시간은 실제로 양수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돌이 땅에 떨어질 때는 h가 0인 지점, t가 6인 지점에서의 속도를 구하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까만색으로 돌아와서 v6을 구하자라고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60 플러스 2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0 미터 퍼 초의 속도를 가진다. 속도는 마이너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번 자, 이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 라고 해서 그때 뭘 구해라? 높이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까 했지? 속도가 빵이 되는 지점에서 최고 높이라고. 그러면 높이 h를 구하는데 t가 2인 지점에서 구해라 라고 하니까 30 플러스 25 곱하기 2 빼기 5 곱하기 2의 제곱이라고 계산해주면 30 플러스 50 빼기 4, 5, 20이라고 계산이 되네요. 제 몇이니? 60. 그래서 60m의 높이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이번에는 속도도 아니고 속력도 아니고 평균 속력이래. 자, 평균 속력이라는 건 뭐야? 총 걸린 시간 분의 최종적인 위치 변화량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갔다 뒤로 와도 나의 위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움직인 거잖아.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요만큼만 움직여서 실제 움직인 게 내가 움직여서 힘쓴 시간을 다 속력에 가산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동거리 잡을 때 조심해야 돼. 얘도 잡고 얘도 잡아야 되는 거야. 자, 얘 플러스 얘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이거를 감안해서 들어가 주시면 얘 이동거리는 선생님이 지금 형광펜으로 따라 그리는 빨간색 부분, 형광펜으로 따라 그리는 파란색 부분을 모두 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건데 자, 파란색 부분이 지금 60m거든? 그러면 빨간색 부분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60에서 30을 뺀 게 뭐다? 지금 제이가 표현한 빨간색 부분이다. 라고 해서 이동거리를 이렇게 측정할 수 있어. 얘가 진짜 발로 뛰어서 움직인 거리라는 거지. 발로 뛰진 않았어. 위로 공을 던진 거니까. 자, 그렇다면 얘를 뭘로 나눠야 되냐? 총 이동 시간으로 나눠야 돼. 그죠? 자, 우리 땅에 떨어졌었던 시간이 어딨어? 2번에서 구했어. 그래서 6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6분의 90이라고 해서 15가 되고요. 단위는 미터 퍼 초 이렇게 챙겨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 선생님이 지금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자, 잠깐만. 계산 잘못한 건 아니지? 잠깐만. 마이너스 5, 20t 플러스, 제이야, 잠깐만. 여기에서 답이 에러가 난 이유가 있는데, 선생님 이거, 자, 여기 미분할 때 잘못했어. 여기 20 아니고 25구나. 그죠? 그래서 얘가 2.5구나. 그죠? 속상해. 다시 구해야 돼. 자,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근데 이 문제를 다시 풀지는 않을게. 왜냐면 에너지 소비가 너무 크니까 다시 풀지는 않고요. 어떻게 플로우가 이루어졌는지만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만 남겨놓을게요. 나중에 이 문제로 연습해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미안해. 산수를 틀렸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문제 해석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문제만 하고 잠깐 컷할게요. 자, 우리 8-2번 같은 문제가 수능에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짜잔. 그래프를 해석해서 푸는 문제야. 자, 그래프를 해석해서 푸는 문제. 짜잔, 짜잔. 자, 볼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 그래프야. 속도 그래프. 얘가 지금 속도란 말이야. 위치가 아니라 속도입니다.
자, 그랬을 때 t는 2를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왜 그러냐면 좌미분값은 0인데 우미분값은 마이너스 k가 돼요. 그래서 좌미분, 우미분이 달라. 제뾰족하게 꺾이는 지점이라는 거야. 자, t는 2를 제외한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자, VT의 그래프는 0에서 1 사이에 원점과 1,k를 잇는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난대.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 부분을 제이가 이해하기 쉽게 어머, 자, 잠깐만. 얘가 이것만 카피해 오는구나. 이렇게 따니까 자, 이해하기 쉽게 그래프를 왕창 확대할 거야. 왕창. 자, 왜냐하면 얘가 실제 칠판에다가 수업할 때는 이런 어드밴티지를 누리진 못하는데 자, 이건 어차피 뭐야? 자, 전자기기라서 자,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 나는 사실 더 크게 확대하고 싶은데 짜잔. 이 정도까지 확대를 해볼까? 자, 선생님 뭐를 표현하고 싶냐면 자, 우리 원점과 1,k를 잇는 직선을 찾을 거야. 자, 1,k하고 원점을 잇는 직선을 이렇게 찾을 거야. 오로지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게 가지는 의미를 해석을 하려고 그래.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자, 점 P의 시각 T에서의 가속도를 AT라고 한대. 가속도를 AT라고 하는 건 뭐 일반적인 약속이니까 됐어. 오케이? 자, 그렇다면 기억 한번 볼게요. 1에서의 가속도. 1에서의 가속도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지금 그래프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실제로 확대를 해보면 스무스하게 연결이 되는 거야. 자, 얘가 뭐냐면 증가 함수고 플랫 함수야. 그렇기 때문에 증가와 플랫이 스무스하게 연결이 되면 플러스와 0이 스무스하게 연결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0이구나 라고 해서 기억이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짠짠짠짠.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볼게요. 구간 0에서 3 사이에서 자, 쟤 뭐라고 그랬어? 가속도는 연속이네 라고 말하고 있어. 그쵸? 자, 가속도는 연속이네. 자, 여기 봐봐. 문제가 아예 대놓고 얘기하고 있을걸? 자, t는 2를 제외한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건 자, 속도를 미분하지 못하는 지점이 생긴다라는 거야. 속도를 미분하지 못하는 점이 생긴다라는 거야. 어디에서? t는 2에서. 미분을 때문에 미분 못하는 지점이 때문에 t는 2가 아닌 지점에서만 미분하니까 t는 2에서 불연속이 뜨는 거야. 그죠? t가 아닌 지점에서만 연속하니까 얘는 틀렸어. 오케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디귿 한번 볼게요. 구간 0에서 1, 드디어 이 빨간 선이 빛을 발할 거야. 자, AT의 그래프는 Y는 K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봐봐. Y는 K, Y는 K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가 가속도기 때문에 가속도를 그냥 보면 토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Y는 K라는 직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는 Y는 KT라고 표시를 할게요. 그래도 되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만 얘 적분 써야 되니까 너 적분 모른다라고 가정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이 빨간색 그래프의 기울기 찾을 수 있지. 기울기 몇이에요? K야. 왜냐하면 X의 증가량 1, Y의 증가량 K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평균값 정리 생각해보자. 자, 우리 0에서 1 구간에서 자, 평균 변화율이 K가 나올 거야. 그죠? 그러면 이때 F 프라임 C 어떠한 한 점은 반드시 한 점 이상 존재하게 된다. 자, 왜냐하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지점이 적어도 한 점 이상 존재한다. 라고 했었던 게 평균 변화율이고 그 C는 A에서 B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때 A하고 B는 미분 가능하며 연속이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 그래프 그대로 따라 그려보면 되게 연속, 완전 연속, 문제에서 연속이라고 했어. 그죠? 그리고 미분 가능. 왜? 얘만 미분 불가능이라고 그랬는데 미분 가능한 영역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가 K가 만족되는 지점이 적어도 한 점 이상 존재하는데 나 얘 실제로 그릴 수도 있어. 자, 봐봐. 평행하게. 왜냐하면 이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얘 오른쪽과 얘 왼쪽에서 모두 평행한 지점이 하나씩 생긴다라는 걸 그림으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 아, 심지어 뭐다? 두 개가 있구나. 왜 여기, 왜 자꾸 움직여? 여기랑 여기랑 두 개 있구나. 아, y는 k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평균값 정리를 이용한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실 줄 알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잠깐 영상 녹화 끊었다가 선생님이 자, 연결해서 이제 그 다음 넓이와 부피, 길이에 대한 자, 미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